네, 전국에 계신 설춘한 멘티반 제1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깔끔한 멘토 설춘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경매와 관련된 권리 분석을 한번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경매 권리 분석입니다.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부담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또 전세를 들어갈 때, 월세를 들어갈 때 많은 것들을 고민하죠. 가령 매매한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권리상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가령 내가 떠나야 될 소유권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이 집을 들어갔을 때 나 스스로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나중에 배당을 못 받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잘 떼보고, 또 혹시라도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층에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컨디션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경매는 그거보다는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소멸주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주의. 제가 이제 오전에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에 설춘한 캠퍼스 수강생들을 데리고 강의를 했는데, 아니 5억 원짜리 하는 아파트인데 등기부에 빚이 한 10억 있다. 이걸 어떻게 낙찰을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5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근데 등기부에 가압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한 10억 원이 있다. 여러분 이런 물건은 일반 매매로 팔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의 그냥 깡통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경매는 전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소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소멸주의는 뭐냐면 등기부상에 그런 아까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많은 하자들이 낙찰자가 낙찰받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모두 말소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소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부동산의 권리 및 그 관계 등의 하자 여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러면서 3주의가 언급되고 있어요. 인수주의, 소멸주의, 잉여주의라고 하는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수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인수주의는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낙찰자가 추가로 뭔가를 떠안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을 떠안는다, 배당 요구 안 한 선순위 전세권을 떠안는다, 가령 소유권 가등기를 떠안는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떠안는다, 어떤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알고서 낙찰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떠안으니까 금액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인수주의는 우리가 권리 분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멸주의입니다. 소멸주의는 등기부에 하자가 많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소멸주의가 있기 때문에. 소멸주의는 뭐냐? 낙찰자가 낙찰받고 잔대금을 납부하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다 말소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멸주의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돈, 빚 엄청 많아도 다 떠안지 않는 거죠. 예. 오늘 아까 이제 어떤 학생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의 빚, 낙찰자가 다 떠안아야 된다고 한다면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등등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말소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잉여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낙찰이란 말 아시죠? 1등 한 거잖아요. 폐찰은 입찰했는데 다른 사람이 1등해서 내가 입찰해서 졌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찰이란 말 있잖아요. 유찰은 1등이 없어서 또다시 이제 유찰돼서 또다시 다른 매각 절차를 만들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경매는 유찰이 몇 번까지 가능하냐? 적법한 1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찰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외부에서 많이 하다 보면 낙찰될 때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3번, 5번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지금 여기 언급한 것처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파트가 4억짜리가 있는데 1월 1일자 근저당권 4억이 있고 1월 2일자 근저당권이 4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저당권은 물권 아닙니까? 물권은 우선 면제권이 있다. 그런데 4억짜리 아파트에 1월 1일자 근저당 4억, 1월 2일자 근저당권 4억. 두 번째 1월 2일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4억짜리가 4억에 낙찰됐어. 그러면 배당을 누가 받냐면 앞에 1월 1일자 근저당권이 먼저 4억을 배당받고 경매를 신청한 1월 2일자 근저당권자는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무익한 경매라고 해서 잉여주의에 위반됐다라고 해서 매각이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잉여주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은 소멸하고 어떤 것은 인수할 거냐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 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인수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땐 등기부라고 하는데 등기부를 통해서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한다. 어떻게 확인하냐? 자,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를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아주 핵심 중에 핵심.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그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 다시 말하면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것이 바로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 막상 나중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날짜로 보면 1월 1일 가압류, 1월 2일 압류, 1월 3일 근저당, 1월 4일 저당권 등등 이것이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맨 먼저 기입된 1월 1일자 가압류가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여러분.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자, 낙찰되면 소멸주의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낙찰되면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다 지워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소멸주의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100건의 아파트가 있었을 때 등기부상에 떠안을 것이 있는 것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가끔 뭐 선순위 전세권, 배당 요구 안 한 이런 걸 제외한 사실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을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물건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6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6번의 경매 등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근데 그 등기부 깨끗해. 근데 여러분 제가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죠? 바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줄여서 경매 등기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말소 기준 권리 6가지를 꼭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 가서 온라인 강의를 듣든 오프라인 강의를 듣든 요거 하나만 좀 암기하고 가셔도 사실은 권리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수월하다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번 외워볼래요? 예, 처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짜 빼고 압류.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근자 빼고 저당권. 이렇게 쉽게 4개를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그 다음에 경매 등기. 실무적으로 보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주 가끔 가압류나 경매 등기가 실제적으로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제1기 설춘한 멘티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전세권도 어떨 때? 전세권이 이 6가지보다도 더 먼저 기입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이 전세권이 등기부 전체에 설정돼 있다. 그러면서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또는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인데 첫 번째는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만 한다. 뭘로? 등기부를 떼서
실제 초보자분들은 등기부를 어디서 떼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고요. 뭐 등기소에 가셔도 물론 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멸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자.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다 말소시켜주겠다. 소멸주의. 인수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분석을 공부해야 된다. 무엇을 떠안을 거냐. 뒤에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잉여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 잉여주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만약에 이제 잉여주의에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매각 결정기일 날 매각이 불허가 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설춘한 멘티반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 용산의 설춘한 캠퍼스, 정확하게는 이제 경매와 MPL 재테크 학원인데요. 이번에 11월 9일자 목요일 야간부터 1년 투자 클럽반을 또 한번 여러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본다. 저 1년 투자 클럽반 강의를 듣게 되면 실제 매주 목요일 날 뭐 1, 3주는 통상 이제 오전 임장, 2, 4주는 야간 강의를 듣게 되고 1년 투자 클럽반 분들은 이제 또 직장인이 많아서 오전에 못 오니까 소액 실전반을 무료로 듣거나 세관 공매반 또 기초반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60명이 함께 하는데요. 가장 좋은 인맥 또 유료정보 사이트도 같이 공유하면서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 정착하는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실전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입찰하고 낙찰받고 나중에 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매매나 임대까지 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경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은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